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뉴욕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 AI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1분기 실적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자마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9%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뛴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제품군인 애저의 매출이 크게 뛴 점이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해를 좀 돕자면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서버나 데이터 분석 같은 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직접 서버를 사서 운영을 했다면 요즘은 이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만큼 이 서버나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한 걸 말합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최근 클라우드 3대장으로 꼽히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실제 이번 분기 이 애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와 CNBC가 실시한 이 애널리스트들의 애초 성장 전망치는 30.3%였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이 이를 가볍게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장이 얼마나 이어질지 보는 것도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에서의 주가는 마지막에 제가 기업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두고 이 경제 전문가들이 내뱉은 발언도 눈여겨볼 만해서 오늘 제가 함께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미국의 유명 투자 자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죠. 조시 브라운이 오늘 CNBC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놀라운 실적으로 주가가 오른 걸 두고 투자자들은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시 브라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나스닥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자본 지출 붐에 얼마나 많이 편승하고 있는지를 감안할 때 이 나스닥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다. 근데 이 사례는 극히 특별한 사례다. 이걸 보고 또 다른 이 500개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전체 기술 분야에 대해 이런 상승 흐름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이렇듯 이 전문가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반등이 이 특정 기업에 국한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만큼 이런 해석도 투자할 때 주의 깊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 트럼프 정부와 관련한 소식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사 교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월츠가 교체됐다는 소식이 떴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교체가 이뤄진 겁니다. 마이클 월츠 보좌관은 앞서 이번 주 국가의 중요 행정을 논의하는 채팅방에 기자를 초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교체가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뉴욕타임즈는 오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 외교정책팀의 또 다른 고위 인사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월츠가 예멘에서의 이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메시징 어플에서 그룹 채팅을 열었는데 실수로 그 대화에 기자를 초청해 곤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자에 대한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오늘도 이 월츠가 폭스뉴스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임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 왈츠 자신도 이를 모르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클 왈츠는 트럼프와 그닥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케미를 따져봤을 때 둘 사이에서는 늘 긴장감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왈츠는 전통적인 이 보수적 성향의 외교 안보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이 트럼프는 개인적 충성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데 둘 사이에 이렇게 미묘하게 이념적인 충돌이 꽤 있었고 특히 로라 루머나 스티븐 밀러 같은 트럼프 핵심 참모들과 왈츠 간의 사이가 조금 삐걱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측근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왈츠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를 자주 비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결정적으로 이 시그널 앱 사건이 터지면서 이 왈츠의 사임을 이끈 발단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보좌관들은 이 미국의 적대국인 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첨예하게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좌관마다 이렇게 의견차가 나뉘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에 누구를 앉힐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으로 어떤 인물을 이 자리에 앉힐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동절인 5월 1일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열렸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등에서 진행됐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 각지에서는 이 시위대들이 교육기금을 삭감하고 이 노동자들의 대량 추방을 수행하려는 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반대 시위도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과 같은 대도시 곳곳에선 이미 경찰들이 주둔해서 이 도로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또 이 필라델피아 시청 주변 거리에서는 오늘 버몬트주 상원 의원의 연설로 거리 일부가 폐쇄될 거란 뉴스도 전해진 만큼 교민분들도 외출 시 관련 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100일을 갓 지난 상황에서 최근 몇 주간 미국 전역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주요 행정 권력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또 이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연설에서 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항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앞으로 이 시위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이 양상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있었던 실적 발표 기업들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정리해보면요. 오늘은 크게 아마존과 애플이 장마감 직후에 연달아 실적을 내놨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정리하면 목요일 발표된 2분기 회계연도 실적은 일단은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애플의 매출은 953억 6천만 달러를 기록,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인 946억 6천만 달러와 1.63달러 모두를 상회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산업군별로, 이 사업군별로 정리한 표를 제가 옆에 같이 옮겨놨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컨센서스 추정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사업 항목별로 정리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몇 내용을 함께 보면 회사의 분기 순이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이익은 24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1.65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제품 라인이죠. 이 아이폰 매출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요. 46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서 기존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보고인데요. 또 이 애플의 서비스 분야 매출이 오늘 또 관심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 아이클루나 애플 뮤직 또 애플 TV 같은 서비스 분야 매출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 매출의 경우에는 266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전망치보다는 약간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매출상으로는 이 서비스 매출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의 CEO 팀 쿡은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 관세 영향을 의식한 듯 오늘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애플은 이미 이 미국용 아이폰의 절반 정도를 현재 인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의 대부분도 이 미국용의 경우 중국보다 관세가 낮은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공급망 다변화를 꾀고 있다. 이런 전략적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우려한 이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팀쿡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서 이런 발언을 오늘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광고 강자로 떠오른 아마존의 1분기 매출 성적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서 아마존의 1분기 총 매출은요. 1,556억 7천만 달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1,550억 4천만 달러보다는 더 큰 매출로 기록된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 아마존의 1분기 매출에서 눈여겨볼 대목으로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아직은 전체 매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이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가 입지를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디지털 광고 업계에선 세 번째로 큰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연달아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는 기술 기업들이 대체로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1분기 성적이 견고한 것과 다르게 올해 하반기에는 이 중국 관세 영향 등으로 이 디지털 광고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이 기업들 실적 소개해드리면서 1분기는 대체로 관세 정책 영향을 덜 받는 시기로 묶여서 제가 성적이 좋은 기업들은 4월부터의 매출을 또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아마존도 이 중국 관세가 여러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안도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분석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증시 마무리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증시는 두 빅테크 업체의 강력한 분기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주요 세계 지수 모두 초록빛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21% 상승한 47,520.96에 마감했으며 S&P 500지수는 0.63% 상승한 5,604.14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초 광복절 4월 초에 있었던 이 관세 발표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나스닥 지수는 1.52% 상승한 17,710.74로 마감해 지난 4월 2일 이후 하락세를 만회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업별로 오늘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첫 장에서 언급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요. 오늘 마감장에선 7.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메타 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IT 분야에서는 IT 분야의 경우 이 S&P 500 지수 내 다른 10개 업종을 2% 이상 상승하면서 크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월가 AI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새로운 소식들 들고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